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이 선풍기 너무 좋아. 시원하세요? 많이 시원해. 아유, 머리를 자르세요.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우리 미용사가 베토벤이세요? 아니 우리 전성 미용사가 미용실을 그만뒀어요. 내가 또 그 미용실 울렁증이 있어갖고 미용하시는 깍지로 분들 곱슬머리거든요. 곱슬머리 전문 미용하시는 분들 접수 받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도전 곱슬머리. 미용실 이제 울렁증이 있어서 함부로 어디 가서 머리를 못 깎아요. 자, 요새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게 계약금을 집어넣는데 계약 날짜를 안 잡아준대. 계약금을 넣는데 원래 그거는 계약금 넣기 전에 다 합의 봐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부동산 판매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 토요일 일요일 날 왔어, 집을 봤어, 계약을 하고 싶어 해. 근데 임대인이 서울이나 이런 데 있어. 갑자기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를 집어넣고 그 다음 주에 또 자기가 시간이 되니까 이 다음 주에 와서 계약을 하자. 그렇죠. 계약금은 얼마고 계약 날짜는 얼마고 전체 매매 금액은 얼마고 다 합의를 하고 문자를 주고 받은 상태에서 그럼요. 계약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받는 게 관례였잖아요. 네. 너무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역이용하느냐. 어떻게? 일명 아유 이 연기려가 진짜.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부동산 은어로 이제 물건 잡아놓기라 그러는데, 거래할 수 있을 금액에 도달하는 거. 원래는 다 거래 금액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부동산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곧 거래될 수 있는 금액까지 도달을 했어 이제. 네. 그래서 여러 명이 집을 보기 시작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속중개 제도가 아니라 부동산 5군데, 6군데, 3군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박탈당하게 되는 거지. 다른 부동산들도 그 집주인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물건 잡아놓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물건 잡아놓기에 일명 찍었단가? 아니 찍은 건 내가 산 거고. 찍은 건 내가 산 거고. 그래서 이제 잡아놓기라 그러는데, 요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요? 계약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좀 아주 길거나. 그리고 언제쯤 하겠다는 조건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지? 이렇게 되면 계약을 그러니까 순진한 우리 집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계약을 파기한다고 생각하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시는구나. 그냥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른 부동산도 그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고, 집을 파시는 우리 매도인 분도 다른 부동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테크닉, 옛날 중개인부터 지금은 공인중개 제도지만 중개인 제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답습돼서 배워갖고 새끼가 새끼를 까서 배워오던 이런 관례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정석 중개가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계약금 일부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거래 방식은 관행이에요. 여길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거래일이 만약 한 일주일 내, 보통 한 일주일 내로 정해져요. 왜냐하면 이번에 일요일에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시간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날짜를 잡으면 되니까 계약금을 집어넣는다고 할 적에 날짜를 확정 짓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금 자체를 얼마로 하겠다라고 확정 짓고, 그럼요. 그다음에 신원 확인하고 1호 계좌번호를 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 조건을 거는 거지. 또 만약에 이때까지 계약금을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불하지 못하면 본 그 증거금은 전액 몰수한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죠. 하면 자료를 남겨놓으시면 그럼 객관적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약금 100만 원이다. 계약 날짜가 언제냐? 지금 협의 중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협의 중이라도 되는 날짜가.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하고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동안 관례적으로 임대인이 너무 멀리 있어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잡기 위해서 청약의 증거 혹은 그 증거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거까지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일부
아주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물건 잡아두기로 나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계약금은 얼마로 할 것이고 날짜는 언제, 네. 그 다음에 신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보내주시면 잔금일은 언제 할 거냐 이것까지 하고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서 만약에 네가 얘기한 일주일 뒤 혹은 열흘 뒤 이때 계약하지 못하면 본 청약금, 그 청약 예비금, 네. 증거금은 전액 몰수한다라고 문자를 해서 보내세요. 계좌번호 같이 보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되면 이게 그 증거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건 잡아두기에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건 잡아두기. 예, 그래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가지고 전 공인중개사들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런 이제 이걸 이제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을 좀 더 원활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들을 나쁘게 활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알고 이용하세요. 그렇네요. 계약금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본 증거금은 몰수한다. 이 조건으로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거는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몰수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르고 당하지 마시고 네. 알고 그것을 이용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 때문에 다른 공인중개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공인중개사들이 다 분위기가 욕을 먹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은 만약에 파기하고 여러분들이 돌려준다 그러면 날짜가 안 잡혀서 그냥 돌려준다 그러면 언제까지 100만 원 갖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돌려준다 그러면 수수료 요구할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놈이 맞는 거예요. 수수료 요구를 할 때. 반드시 그놈이 맞는 거예요. 수수료 달란 말로 어떻게? 그렇지. 이 사람 모든 거래를 일정이 지금 다 제대로 진행을 안 해서 미안한데 어떻게 수수료자? 저희도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넣었는데 뭐 계약이 파기되고 안 한다 그러고 100만 원을 넣었는데 계약이 파기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그건 이제 손님들 사정에 의해서 그런 손님들 거지. 사정에 의해서 정말 파기돼갖고. 근데 그런 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집주인분이 그 뭐 돈도 별로 없으신 젊은 분 같으니까 내가 돌려줄게. 내가 나이 먹고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돌려주는 케이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뭐 몰수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좀 돌려주시고 네. 제가 좀 있고 내가 좀 경제가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저놈이 나 가지고 너무 괘씸했으면 그냥 다 몰수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수수료 뭐 어쩌고 그러면 그냥 한 그릇 다 끊어 버리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인정상으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자기가 물건 찍어두기가 아니고 정말 노력을 했어. 근데 계약이 안 됐어. 이때는 좀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봤는데 요 촉이 딱 요 새끼하고 물건 찍어두기야. 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기회도 박탈한 것 같아 이 새끼가. 그러면 그때는 10원도 주지 마세요 수수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세상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몰수하면서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고. 그렇죠. 어? 어쩔 때는 정말 죽이시는 놈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의 공인중개사가 여러 명을 욕먹이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물건 잡아두기에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알고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